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동남합성 주주분들. 이 동남합성은 이 세제나 섬유, 재질 등의 이 원료로 사용되는 이 계명 활성제를 주로 생산,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현재 계속 여기저기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소비재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동남합성 또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그 영향이 뭐 어떻게 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실적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판매처의 매출이 좀 좋아야 수익이 날 수 있을 텐데요. 그래서 이제 실적을 위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. 그에 따른 앞으로의 이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될지까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먼저 사업 부분은 아까 얘기해드린 이 계명 활성제가 이 사업의 이 주 매출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전체 매출 중 약 94%의 정도로 이제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제품들이 결국 이제 어디에 팔리냐 하고 봤더니 이 해외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더 이제 많은 매출을 차지하면서 약간 73%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수에 의해서 이 기업의 매출이 결정되겠구나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국내, 그래서 이제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잘 보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라서 이 국내 내에서 소비에 대한 이 영향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금 잘 보아야 되는데, 보시면 일단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기준점이 100입니다. 그래서 100 이상이면 이 낙관적임을 의미하고, 뭐 100 이하면 조금 비관적임을 의미하는데요. 보시면 2020년 중반쯤에 이때 코로나입니다. 그래서 코로나 때 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낮아진 모습 보실 수가 있죠. 이 초반에 발생되면서 결국 그 영향이 2020년 전체 이제 사업 이제 매출액에 반영이 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, 그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조금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. 그에 따라서 쭉 올라가죠. 그래서 2022년 부분까지 쭉 올라왔다가 이 2022년 중반쯤에 이제 미국을 필두로 좀 이 돈을 많이 푸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결국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.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미국을 필두로 그냥 금리를 좀 인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다시 높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좀 나오면서 2023년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많이 소비 심리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이미 이전에 이 소비 심리가 좋아서 이 전방 업체들의 원료 구매가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22년에는 아직까지 뭐 매출액이 조금 더 늘고 있다가 2023년부터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 매출액이 더 줄어들면서 일단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다만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매출액이 꾸준하게 뭐 늘어나는 기업은 아닌데, 일단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꾸준하게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에 따른 뭐 유보율도 거의 이제 작년 기준 1581%로 회사 보유 자금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,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9.3, 6.96, 4.84로 조금 더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. 다만 2024년 1분기에는 다시 영업이익률이 6.84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수익성이 뛰어난 기업이 아닌데 PBR을 보시면 굉장히 조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작년이 아니죠.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2.05인데 보통 이 PBR이 1 이상으로 1 이상이 되면 조금 고평가 받고 있다고 하는데 2.05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이유는 이전에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전체적으로 좀 아까 얘기드렸던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 경기 호황으로 소비재 기업들이 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. 그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많이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올랐고, 그리고 이제 동남합성은 그때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돈도 잘 버는데 주주 가치를 위한
이 재고의 행동을 보여준다?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결국 뭐 23,150원 뭐 부분에서 71,700원 부분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 이후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금 조금 떨어지면서 현재 떨어지면서 33,200원 부분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래도 아까 보셨을 때 이 PBR이 아직 2로 조금 PBR 측면에서는 조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앞서 이 연방준비제도가 이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지금 나타낸 것에 이어서 이 저번 주에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지수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미국에서 발표한 이 신규 실업 수당 건수는 이 지난해 8월 이후 이제 가장 크게 증가를 했고요. 보시면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동시에 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공장 활동의 척도로 이제 사용되는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이 뭐 일명 저희는 PMI 지수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. 이 48.8%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46.8%로 이 기대치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미국 금리에 대한 이 하방 압력이 현재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보시면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 채권 수익률인데요. 보시면 원래 4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러한 이슈로 이제 4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현재에도 뭐 조금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3.911로 굉장히 조금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게 경제적으로 점점 안 좋아져서 소비자들은 이 미래 경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소비 심리 지수가 같이 낮아지게 되겠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끼게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동남 합성의 이 주사업 부분의 매출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분기와 이 이후의 실적 계속 확인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이 오는지 경기 지표를 저와 함께 계속 추후에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영향이 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에 따라서 이 주가를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되면서 일단 이미 현재 선 반영이 되면서 이만큼까지 65,000원, 7만원 부분에서 33,200원 부분까지 조금 많은 하락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일단 다만 좀 괜찮은 부분은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조금 지수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. 매우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러한 이제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또한 이 전체적인 시장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안 좋았는데 이 동남합성은 마이너스 3.78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 주면서 종가로는 이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주가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조금 호황세를 조금 예상이 돼서 사람들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동남 합성의 이제 매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이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돼서 금리 인하가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와 함께 계속 추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. 이후에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